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업 탐방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곳이요. 굉장히 또 특별한 곳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네, 바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배상용 실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름도 참 길고요. 네. 그리고 조금 생소한데요. 맞아요. 네, 실장님 우선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환경산업기술원은 그러니까 환경산업을 그러니까 네.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녹색 기술 개발이랄까 네. 아니면 그 녹색 제품 구매 확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설립된 2009년 4월 8일 그 통합돼서 설립됐죠. 그 설립한 환경부 산하의 준 정부기관입니다. 아, 네. 주요 기능으로는 그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그 환경산업체의 특성상 그 초기화 단계인 R&D 연구개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업화 초기 단계, 그러니까 벤처기업으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죠. 벤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 진행할 수 있고 성숙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자 지원이랄까 아니면 기타 컨설팅 지원이랄까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해외 사업주로 해외 진출 지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하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주기적 맞춤형 지원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그 담당하게 됩니다. 예. 물론 뭐 여기에 필요한 그 환경산업 수요에 맞는 네. 전문 인력 양성 보급도 이제 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와 더불어서 그 연구 개발된 내용들 기술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신기술 인증이랄까 아니면 친환경 제품을 개발했던 내용들이 네. 그런 그 인정받을 수 있게 친환경 제품 인증인 저탄소 제품 인증 그리고 환경 마크 인증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요. 일단 사업화될 수 있게 정말 예. 초기서부터 쫙 관리를 해서 사업 부분적인 것도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 일할 사람, 그 네. 인력 양성에도 이제 일조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관리까지 들어가는 정말 복합적인 그런 전반적인 걸 다 해주신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 진학률이 84%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규 교육 과정과 그리고 현장과의 이 미스매칭이랄까 하는 부분과 구직난, 구인난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그 2009년부터 미래산업 청년이도 10만 명 양성 사업 해갖고 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기관도 이 일환으로서 환경부와 함께 녹색 산업 환경 산업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그 미래 성장 동력인 폐자원 에너지와 아니면 또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아니면 토양 지하수, 에코 디자인 이런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런 쪽 진짜 전문 인력들이 일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분야로 나누자면 한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그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그 학생들을 위한 그 졸업자를 위한 고용 연계 과정. 네. 그리고 그 재직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환경산업체 근무 중인 재직자를 위한 재직자 단기 교육 과정.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특성화 대학원 사업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성화 대학원 사업 어떤 거죠? 네. 특성화대학원은 말 그대로 환경 분야에 특화돼서 그 네.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을 선정해서 그 대학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 새로 이제 그 창출되는 환경산업 분야에 대해서 빨리 접목을 해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원을 선정을 해서 그 대학원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 대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산학 연계형 이론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 산업재 그 인턴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 실습 교육 및 국제 공동 연구 이런 거를 운영을 해서 고급 환경 인력을 양성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술원에서 이렇게 대학원을 직접 운영하신 게 아니라 어떤 학교에다 이렇게 약간 배정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예, 운영이 그렇습니다. 되는 그래서 건가요? 연계를 해갖고 같이 진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대학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에코 디자인 분야,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분야, 그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 일반 대학원 환경공학과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 진행하는 부분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선진 분야입니다. 네네. 그 분야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를 저희가 지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네. 지금 9개 대학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네. 그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금년에도 한 5개 분야를 더 지정을 해서 5개 대학을 더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폐자원 에너지화, 그리고 네.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어렵죠? 에코 디자인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평소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서. 에코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네.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폐자원 에너지화부터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물, 우리가 버리는 부분을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를 용어를 바꿔서 이제 폐자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폐기물로 했던 이런 자원을 자원화해서 그걸 또 에너지로 생산하는 이런 부분이죠. 아. 최근 뭐 원유값 상승이랄까, 뭐 지구온난화랄까,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그 보급이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에너지로화 된다라 그러면 이건 또 새로운 분야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 폐종이랄까, 폐비닐이랄까, 폐목재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이러한 그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데 네.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연료로 다시 만들어서 그럴 수 그 있나요? 부분을 태워서 이제 쓸 수 있는 네. 연료화하는 고체 연료화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네네. 또 음식물 쓰레기랄까, 하수 슬러지, 가축 분뇨, 그러니까 버려지는 유기성 폐기물이 들거든요. 네네. 이러한 내용들을 생물학적 처리라든가 아니면 과학적 처리를 통해서 바이오 가스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바꿀 수 부분을 있나요? 예, 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그 폐자원 에너지화입니다. 네. 에코 디자인 분야는 어떤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 관련된 건가요? 예, 에코 네.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 디자인이라고 하면 제품 디자인이 많습니다. 네. 제품을 그 하고 난 제품을 가지고 환경성을 논한다라고 그러면 벌써 이제 고칠 때를 늦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전 설계 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하자. 그 설계를 우리가 에코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환경 이슈도 우리 단순히 그냥 재활용이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유해학 물질을 덜 넣고 생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비하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오염 물질이 덜 배출된다든가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부분도 있겠고요. 다 폐기가 된 이후에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제품 생산하기 이전에 그럼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서 설계를 진행하자 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저는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제목만 들어서는 정말 말이 이해가 안 좀 되는데. 어렵습니다. 네네.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인데 네. 쉬운 단어로 바꾸라고 하면 컨설팅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환경 컨설팅이죠. 네. 지금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 이슈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고 국제적 규제도 뭐 선진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되고 있는 뭐 이렇게 그리고 새로 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이에 대한 해법을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네네. 이를 해결해줄 전문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슈들을 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이 그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좀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조용하잖아요. 네. 어려워서 말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침묵이 오랫동안 흐르시네요. 네. 자, 대학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동안 저희가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네. 그 산업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연구소 이런 거 연계를 통해서 현장 실무형 교육을 위주로 해서 그 운영을 했습니다. 1,636명의 고급 인력이 배출됐습니다. 예. 국제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제일 그 특성화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 동경대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네. 그리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등 이런 대학들과도 인적 교류도 진행하고 있고요. 공동 연구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과에 나온 부분들은 유명 학술지에
다수 이제 게재되고 있는 이런 그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이미 9개 대학이 이런 특성화 대학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 5개 대학이 더 추가로 들어온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금년.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예, 금년에요. 금년 5개 대학을 다시 선정하는 분야는 폐자원 에너지화 부분입니다. 네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폐자원 에너지 하는 부분에서 가연성 부분, 또 이제 그 바이오매스 부분 이런 네. 부분들을 근데 각 대학 한 개씩 추가를 하게 되고요. 네. 지금 가장 요구가 많은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분야 이 특성화 대학원을 3곳을 더 모집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 지원 규모는 지금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 선정된 대학에는 연간 한 3억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요. 지식 기반 환경 서비스 분야는 한 2억 원 정도 지원금 이렇게 해서 그 3년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거 신청 받고 있는데요. 예. 3월 27일까지 아. 그 신청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3월 27일까지입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고용 연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연계 과정 어떤 겁니까? 이 과정은 그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아니면 뭐 졸업 예정을 한다든가 3학년까지 수료하고 이런 예비 취업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뭐 토양 지하수랄까 폐자원 에너지와 폐금속 자원화 이렇게 3개 과정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은 그 실무 위주 이론 교육 6주와 인턴십 형태 현장 교육 4주로 해서 10주간의 교육을 거쳐서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이 과정의 특징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이런 네.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고용 연계 과정의 어떤 의미,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고용 연계 과정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고 배운 내용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는 부분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 특히 네. 많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내용들을 직접 강의를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장 경험도 듣게 되고요. 또 이제 현장에 나가서 4주 동안 그 부분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마친 환경 산업체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취업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 연계 과정에서 취업 지원들을 많이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취업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네.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은 교육 중에 지금 6주 교육하는 도중에 CEO, 네네. 각 환경산업체의 CEO랄까 인사 담당자들과의 이 간담회 개최를 주로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CEO랄까 담당자들은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학생마다 전담 멘토를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요. 전담 멘토를 통해서 1대1 취업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네. 개인별 역량 분석도 하고 취업 목표도 점검해주고 사전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에게 맞는 부분은 어떤 산업체입니다 하는 부분까지도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육 이후에도 이런 했던 내용이 채용 기회를 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네네. 현장에서 면접도 실시하고 그리고 1년간 취업 시까지 채용 정보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하는 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지금 고용 과정을 연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네네.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후 관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난 1월 19일이었나요? 인력 양성과 관련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기사 내용 좀 간단하게 저희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고용 연계 과정이죠. 지금 고용 연계 과정을 예, 예. 통해서 양성된 249명이 중에서 네. 185명이 작년에 구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잘 됐네요. 성공률로 보면 74.3%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취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이는 74.3%니까 교육생 4명 중 3명이 이제 취업한다는 예, 그림이죠. 네. 예, 평균 대졸자 평균 취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 이거 외에도 작년 2011년 10월에 개최된 녹색 환경산업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서 현장에서 면접에 응한 구직자가 1,016명이었습니다. 이 중 241명이 현장 면접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취업한 수가 예, 예, 굉장하네요. 지금 취업 박람회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하셔서 말인데요. 이 박람회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박람회는 우리 의원이 재작년 10년부터요. 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 박람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반 행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녹색 산업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일자리 부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산업입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 그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코엑스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올해 그- 10월 정도예요. 예, 그리고 네. 올해도 이제 교육이 계속되는데 네. 올해 일정을 좀 쭉 얘기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 일정이. 네. 올해는 그 일단 뭐 전체적인 교육 일정은 저희 전용 홈페이지 부분으로 보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지금 2월 15일부터 15일 전 벌써 이제 3월 15일까지 고용용 계과정 1차 교육생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1차. 예. 교육은 뭐 3월 26일부터 이제 시작되고 네. 있습니다. 많은 그 참여 이런 부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3차 과정도 있고요. 재직자 과정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추후 일정을 저희 그 홈페이지 전용 홈페이지가 edu.or.kr입니다. 네. 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계속 그 부분 공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재직자 과정이시잖아요. 하시는 예. 일 가운데서 재직자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 산업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분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장 실무자들은 재교육 받을 기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 실무자들이 역량 강화, 실무 능력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 시장이랄까 그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을 신규 인력뿐만 아니라 재직자들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도 지금 토양지하수랄까 그 폐자연 에너지와 금속화 이런 부분 신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저도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향후 기술원에서 하는 그 기술원 차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예. 환경산업이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더더욱 그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산업들은 전부 이렇게 이제 쇠퇴하는 산업도 있지만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환경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환경산업은 아직도 인식은 그 재활용하는 산업, 오염물질 처리하는 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그 과거의 그런 부분에서 그 전통적인 환경 산업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가는 부분이라 앞으로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네. 그 요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녹색 성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맞춰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환경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함께할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미래 유망 업종 그 산업을 네. 주목하고 계신다면은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 정말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배상용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